지난 30일 저녁 한반도 전역에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날아간다는 소식이 쏙쏙 터져나왔습니다. 해질녘 하늘에 밝은 빛을 뿌리며 긴 비행운을 그리며 수직으로 날아가는 물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인데요. 소식이 들려오자 처음에는 SM 시험 발사다,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다, 심지어는 북측의 추가 도발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으나 국방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고체 연료 로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비밀리에 진행하던 사업이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 발사는 아주 잘 보이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번에는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맞춘 로켓 발사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온 동북아에서 다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의 반응이 볼만했는데요. 하필이면 날씨가 가장 좋아서 관측이 가장 잘 된 곳이 일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켓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을 마치고 다시 낙하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찍힌 일본에서는 당연히 기겁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부랴부랴 국방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0일 오후에 일어난 일은 처음엔 소동에 가까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경남 등 날씨가 흐렸던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끝에서는 밝은 빛을 뿜어내고 밑으로는 무지갯빛 연기를 달고 가는 무언가가 목격됐는데요. 북한이 작년 내내 미사일과 로켓을 쏴대며 도발을 해왔고 불과 며칠 전에는 무인기 도발까지 감행해온 나라가 뒤집어졌었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정체가 예고된 바 없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발사 목격담이 퍼지고 얼마 뒤 국방부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고체 연료 로켓이었으며 극비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라 사전에 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것으로 잠잠해졌지만 해외에서는 달랐습니다. 한반도 방향에서 발견됐으니 북한이 쏜 것인지 한국이 쏜 것인지도 모르고 한국 국방부에 공식 발표가 전해지는 것도 늦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전해진 목격담에 의하면 한국이 쏘아올린 고체 연료 로켓의 모습은 거의 온 동북아 국가들의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중국 진저우, 선양, 단둥 등 지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목격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고 일본의 경우 동북지역과 북해도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날씨가 매우 좋아 마치 코앞에서 발사된 듯한 모습으로 보였던 데다 목표고도 달성 후 낙하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영상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추락하는 물체가 재진입하는 탄도인 줄 알고 긴장해서 침을 삼켰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일본에서 관측된 영상을 보면 목표 고도를 달성하고 나서 중간, 하강 단계에서도 후미의 연소가스가 관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체 연료 로켓 자체는 연소시간상 이번 실험에서 설정한 목표 고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일부러 더 낮은 목표를 잡고 방향을 틀어서 정점 고도와 비행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보통 연료를 다 태우고 상승 단계를 지나면 자유낙하하는 탄도 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낙하하는 로켓의 추력이 살아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관측하던 일본에서는 그게 어디로 날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할 만도 했을 겁니다. 일본 시민들도 두려움에 떠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사카에서 봤습니다만 확실히 로켓이나 미사일의 발사로 보였습니다. 몇몇 도시쯤의 상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사됐다는 데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저녁 시간 뉴스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야? 저걸 국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니 어떻게 된 거야? 정상이 아닌 광경이었습니다. 덧붙여서 지도에서 확인된 곳은 한국 방향이었습니다. UFO가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고 하늘로 똑바로 날아갔습니다. 야마나시 주민입니다.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삼봉우리를 비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곧 위험한 걸 찍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근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실험이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트위터에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고 그것도 SNS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 만약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진짜 유사시였다고 한다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었다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정확하고 빠른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무서운 기분이 드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기습적인 로켓 발사에 꽤나 즐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이라고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위협적인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이번 로켓에 사용된 고체 연료 자체가 군사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멀리 날리기가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 별도 보관하다가 발사 직전 충전해야만 하는 액체 연료와 달리 로켓에 탑재해둔 채로 보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충전하는 시간을 벌 필요 없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술력을 통해서 연료 효율로 인한 사정거리 문제만 해결하면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반응은 이런 기습적인 발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예시죠. 또한 만약 로켓으로 대기권까지 쏘아 올리는 것이 위성이 아니라 대기권 재도립이 가능한 탄두라면 그것이 바로 ICBM이 됩니다. 북한이 작년에만 몇 차례나 쏴대던 ICBM을 한국은 안 쏘는 것이지 못 만들어서 못 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이 ICBM을 갖게 된다면 동북아권 어느 나라도 그 타겟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을 적국과 다름없이 생각하는 일본이 유난히 불편해하는 이유죠. 사실 한국이 이 로켓을 ICBM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것은 여전한데요. 한국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처럼 로켓을 위성을 발사하는 데만 쓴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주관하에 개발한 고체 연료 로켓인 이상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을 띄운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정찰 위성은 한국군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유사시 빠르게 북한을 무력화시키는 대북 선제 타격 순환 체계 힐체인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이 계획만을 위한 특수한 위성을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죠. 지난달 한국은 국산 초소형 위성의 실물을 공개했는데 일반적인 정찰 위성과는 달리 광학 장비가 아닌 레이더를 통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간 레이더 기술은 KF-21에 들어간 레이사 레이더를 응용한 것으로 카메라가 아닌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밤과 낮 또는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1m급, 건물들은 물론 주차된 승용차의 종료까지 가려낼 수 있다고 하죠. 군은 이 초소형 위성을 오는 2030년까지 모두 40기를 발사할 계획인데 첫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기가 모두 궤도에 오르면 30분마다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위성으로 감시하는 것이 꼭 북한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은 거의 북한 수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로켓 발사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또 날렸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이 그간 미사일과 로켓과 무인기까지 마구잡이로 던져댄 것은 북한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위에 있다고 인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이번 고체 연료 로켓의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이런 발악이 무색해져 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온 동네에 다 잘 보이게끔 저녁 시간대에 발사한 보람이 있게 이를 본 북한은 화풀이라도 하듯 또 미사일을 날렸고 국방부는 아예 고체 연료 로켓의 발사 영상까지 공개하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뜬금없게도 일본이 꿈틀하며 반응한 것인데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날리며 발끈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일본은 갑자기 2035년까지 사정거리 3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선보인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본래 일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는 입실론 로켓의 발사가 실패하며 고배를 맞아야 했는데 한국이 보란듯이 위협적인 기술력을 들고 나오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덕분에 영혼까지 끌어다가 국방비에만 415조를 쏟아붓기로 결정한 일본은 나갈 돈이 더더욱 많아져서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로켓 발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3월에 이번에 발사한 고체 연료 로켓의 2단과 3단에 해당하는 부분의 발사 실험을 비공개로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때도 추후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자 해외에서는 벌벌 떠는 반응을 내놓았었죠. 단지 이번 실험에서 몇몇 나라들 보라고 일몰 시간에 실험을 진행하는 바람에 황혼 현상이 발생해 더 이목을 끌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꾸준한 노력의 성과가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죠.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이 발전을 거듭해 누구도 얕볼 수 없는 강력한 억지력을 지닐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